20만 원 한 학기, 한 달에 20만 원 쓰고 있으면 중간만큼 쓰는 거예요. 중간만큼. 평균, 사교육으로. 이런 현실이죠. 그리고 여기 그래프는 뭘 뜻하냐면 부자면 부자일수록 4년제 대학을 가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전문대 대학을 간다는 건 지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뜻하는 바가 물론 돈이 많이 있으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증거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켠에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이 그래프들이 세상에 화제가 되니까 가난하거나 어려움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님들 여기 계신 어머님들 대부분이 430가정 헌금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사교육비도 있지만 이렇게 헌금하시기도 하니까 그런 데 있어서 자제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조금이라도 더 있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공부하면 공부법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혹시 사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면 사교육을 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익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오히려 사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만 그런 얘기를 오늘 저는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국제가정들에 하셨던 말씀이라고 유럽에 있는 지도자분이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뭐 검색해서는 나오진 않았는데 언젠가 유럽에 있는 그 다문화 가정, 국제가정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아버님이 국제가정은 내가 못한 한 가지를 이루었다. 네. 교차 교체 축복에 대해서 참부모님이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그렇죠? 참부모님은 교차 교체 축복이 아니시잖아요. 한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절대 느끼지 못하는 감정과 절대 이루지 못하는 한 가지를 국제가정이 이루고 있다고 당당하게 참부모님께서 이렇게 인정해주고 계시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저는 한 가정이거든요. 네, 꼭 제 딸들은 국제가정 당장 저도 생각해보니까 어렵긴 하네요. 제 딸이 외국에 가서 살아야만 이래야 된다니까 참 대단하신 부모님들이십니다. 저희 목조문호 공부방은 저희들 학부 선배님들이나 이세 선배님들이 이렇게 막 준비를 했어요. 2008년부터 진행을 했고 많은 선배님들이 후원을 막 해줘가지고요. 또 문화 나눔도 하고 있는데 그 공부방을 시작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거죠. 대한민국에 학교 수업 말고 돈을 써서 공부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쪽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저쪽에 학습 효과가 있는 건데요. 공립도서실이 있어요. 뭐 하루에 500원 이렇게 주고 도나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거. 근데 거기 가면 학습 환경도 부실하고 좀 노는 친구들이 연애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런 공간이고 사설 독서실은 월 10만원, 15만원 있어서 비용이 아주 높죠. 개인 책상도 있고 아주 조용해요. 근데 거기서 공부하다가 잠을 자든지 스마트폰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엄마 도서관 갔다 올게요 하면 믿으면 안 돼요. 스마트폰 주고 가 그러면 50%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친구 거 쓰니까 이거 안 돼요. 네. 인터넷 강의가 또 있어요. 학습 효과는 조금 높은데 비용은 한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근데 이거는 인터넷 강의를 보면 나중에 제가 통계도 나오지만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5% 정도만 강의를 끝까지 듣는데요. 대부분 인터넷 강의 보다가 잠을 자는 거죠. 컴퓨터 게임도 하고 싶고 컴퓨터가 켜져 있는데 얼마나 롤이든 뭐 배틀그라운드든 페이지런 이런 거 하고 싶겠어요. 어머님도 모르죠 무슨 말 하는지. 그죠? 애들은 그거 벌벌벌 떨면서 볼 거예요. 이렇게. 안 돼요. 종합학원은 15만원이고 단과학원도 15만원에서 한 과목당 시골이 15만원이더라고요. 서울 최근에 알아봤더니 35만원이에요. 한 과목에.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20에서 25만원 할 거예요. 한 과목, 그렇죠? 네. 학습 매니지먼트가 서울은 한 10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럼 학생이 오면 3시간 동안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컨설팅을 해주고 2시간 동안 자율학습하게 하고 다시 와서 다시 컨설팅 해주는 패턴으로 공부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공부법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높이 들고 작게 들고 학습 효과가 높은 거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거기에 대한 요구를 당연히 해야죠. 이 지점에 저희들은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법을 연구하고 적용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의 이제 결과를 나오게 됐고요.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왜 저희들이 갖고 있었었냐면
정작 공부를 잘하는 2세, 3세들 다 모여서 저희들이 막 연구하고 서로 경험들 나누고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례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사교육의 효과를 봤던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중2권 아이들이 사교육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지 중3위권은 사교육에 아주 작은 영향을 미쳤었고 거의 안 한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학교는 한 학년이 450명 정도였어요. 450명이 고등학교 1학년 때 3학년까지 사교육을 하고 있는 친구가 0명이었습니다. 0명. 왜냐하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만으로 자기가 공부해야 될 양이 충분했거든요. 사교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고도 공부하는 친구들 주변에 이렇게 많으니까 이런 사교육은 다 뭐냐면 분명히 마케팅에 속고 있는 것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분위기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하니까 이 사교육이 커진다라고 저희들만의 확신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이해시킬까, 우리는 어떻게 공부방에 적용할까를 끊임없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부방 만들어서 저희들이 학습 특강도 다니고 여기 전주잖아요, 전주. 그죠? 성전에서, 그죠? 네. 이렇게 많을 거면 저희 성전에서 잘 부족하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전국 다니면서 특강도 하고 그 학습법 수련회도 이렇게 저희 이어짐 학교라고 아침에 교회에 와서 저녁에 집에 가는 패턴으로 공부방 운영했었어요. 이렇게 많은 결과가 있었고, 네. 제2공간도 여기 전주잖아요, 전주. 여기서도 공부방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공간 2층에 많잖아요. 그렇죠? 네. 대단한 사실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는가 이런 것들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말 공부방도 있습니다. 공부법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것 같아?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정말 잘할 것 같습니까? 복습. 네. 그 다음에 우리 마스크 학생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많이 봐야 된다. 네. 지금 어머님들이나 여기 있는 학생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많은 내용들이 왜곡이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있는 많은 공부법에 대한 결과부터 하나 얘기하면 수업 시간을 바로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수업 외의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잘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시중에 정말 많은 공부법이 있어요. 안철수가 뜨니까 안철수 공부법도 나오고 제목만 보면 막 읽고 싶어요. 집중 15분 공부법. 와, 15분만 투자하면 되는구나. 이런 거 막 되는 거죠. 네. 2014년도 저희들이 연구를 막 했을 때는 457번이 있었습니다. 시중에. 1년 지났더니 200번이 늘어났어요. 또 지났더니 200번이 늘어났어요. 네. 시중에 여러분들 공부법이라고 하는 별의별 공부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책들을 저희들이 서점에 가서 미리 한번 보고 어떤 책들을 사와서 공부한 다음에 저희들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막 그랬습니다. 좋은 공부법이 뭔지 찾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런 책들이 공통적인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어요. 최상위권을 위한 공부법이에요. 여러분 TV에서 어떤 전문 강사가 해서 와서 하는 공부법은 대부분 뭐냐면 최상위권을 위한 공부법이에요. 근데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 최하위권들이 중위권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책이 나오면 책이 팔릴까요? 안 팔리죠. 그럼 이 책을 쓴 사람은 다 누구예요? 공부를 엄청 잘하는 사람만 쓰죠. 네. 그러니까 모든 글들이 뭐냐면 이렇게 공부하면 최상위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공부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60점, 70점짜리 다음 목표는 80점이잖아요. 또 30점, 40점짜리 다음 목표는 50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은 뭘 요구하냐면 30점, 40점, 50점짜리한테 100점을 맞는 공법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혹해서 그 상품을 사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최상위권을 위한 공법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속담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다리가 찢어지는 거죠. 이렇게 발이 짧은 사람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 이런 강의들에 대해서 공부법을 다 듣다가 그걸 노력을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안 되는가 봐 스스로 포기하죠.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오답노트. 우리 학생들 오답노트 들어봤죠? 네, 오답노트 만들려고 하죠. 그렇죠? 네, 이것도 최상위권을 한 공법이에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한 100문제 풀면 몇 개씩 틀려요? 한두 개 안 틀려요. 요즘 수능에서 하나만 틀리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한 문제 틀린 거가 이 공부 잘하는 친구가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범 사례처럼 이렇게 공부법을 만들어야겠죠. 그죠? 틀린 거 앞으로 죽어도 안 틀려야지.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100문제 풀면 몇 개씩 틀려요? 20개, 30개씩 틀려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몇 분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못한 것도 만든다고 열심히 만들다가 못하는 친구들은 한 두세 개 만들다 보니까 한 시간이 갔어요. 아, 나는 이제 공부 못하겠구나. 역시 안 돼. 나는 포기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린 표시만 확실히 하면 돼요. 네, 그냥 내가 틀리면 이 문제집에 내가 이 문제가 틀렸구나라고 아주 과감하게 빨간색으로 꽉 이렇게 쳐가지고 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틀렸구나를 확실히 알 수 있게만 하면 돼요. 수학의 즐거움인데요. 내 아이는 제가 공신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내 아이는 숫자만 보면 잠을 자요. 수학을 포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수학 공부를 잘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공신이 대답합니다. 공신 들어봤죠? 네. 공부신이 있는 서울대생들 막 나오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 질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수학이 흥미가 없다면 이렇게 하면 흥미를 잃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볼까 저렇게 풀어볼까 막 도전하다가 5분 10분 정도 고민했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딱 풀리는 방향이 생기면 거기서 오는 기쁨, 희열이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성취감이 있으니까 그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수학에 흥미가 있을 거예요 라고 거기 써놓은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진짜 화가 난다니까. 제가 보면서 화났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100문제를 풀면 고민해보 어려운 문제 몇 개씩 나와요.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100문제를 풀면 10개, 20개, 30개씩 나오는데 한 문제 5분, 10분 고민하면 고민하다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80%랍니다. 바로 이 방법 때문에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이 80%가 나오거든요. 네. 희망적인 메시지죠. 내 자녀가 수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전국의 20% 안에 들어갑니다. 네. 어쨌든 수학은요, 바로 수학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학문이에요. 수학은 인생에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민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같으네? 그럼 체크하고 바로 해설서 보면 돼요. 구체적 방법이 있다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세상에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상위권을 위한 공부법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공부를 못하거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한 공부법은 너무 없어요. 이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는 끝까지 갑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기한 팁, 뭔가 신박하고 새로운 이런 것들에만 사람의 관심이 많고 너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막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교육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신문기사 속에 있는 공부법은 다 믿으셔도 돼요. 거기에서 공부법을 다 뭐라고 하냐면 돈 주고 학원 같은 데서 이 기사 써주세요. 다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교육의 마케팅이 되게 무섭죠. 학원에서 홍보하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학원에서 전교 1등 몇 명, 과학고 몇 명 들어가고 이런 홍보를 하지. 우리 학원에 50명이 다니는데 이번 중간고사 때 30%가 성적이 올랐고 20%는 급성장 이런 홍보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교육은 더 심하죠. 근데 이걸로 사람들을 공포의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새로운 생각, 한국형 자기주도 학습의 오류인데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강의를 가면요, 시간과 학습량 계획하라고 하고 예습 복습 철저히 하라고 하고 학교 수업을 집중하라고 하고 방과 후 주말 공부법이 있고 시험 준비별, 과목별 공부법이 막 있고 계획의 수정과 보완을 하라는 얘기를 막 하기 위해서 막 설명을 막 합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막 설명을 하죠. 이렇게 강의를 하면 사람들한테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남아요. 근데 저희의 결론은 뭐냐면요, 자기주도 학습을 강의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네. 학교 머릿속에 강의가 다 끝나면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복습이 중요하구나. 나머지는 일부러 검정색으로 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네. 이렇게 사실은 머릿속에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에서 가장 기억에 부모님,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 제일 남는 게 뭐예요? 공부 계획 수립하기. 그렇죠? 이게 제일 먼저잖아요. 목표 설정하기.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막 조사해보고 우리들 스스로끼리도 검토해보고 하면 이렇게 돼요. 빙산이 있다고 한다면 성적은 학교 수업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저 위에 보이는 조금 저기가 나머지 공부법이에요. 학교 수업이 학교 성적에 완전 좌우를 해요. 네. 그런데 학교 수업이 왜 빙산의 아래에 있습니까? 여기 저 앉아 계시잖아요. 저만 다 보고 있죠. 내 친구들이 어떻게 수업을 듣고 있는지 보지 않잖아요. 앞에만 보고 있으니까 저한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학교 수업을 1시간을 어떻게 듣느냐가 학생들마다 다 다른데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근데 눈치채어주면 특별한 건 뭐예요? 야, 저 친구는 과외를 하고 있대. 저 친구는 A라는 학원을 다니는데 한 과목도 50만 원이래. 아, 나는 한 과목 20만 원 학원 다니는데. 이것만 크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근데 아니에요. 성적은 학교 수업이에요. 그 증거를 제가 이제 이야기 먼저 할 건데요. 왜냐하면 학교 수업은 공부는 결국 암기와 이해 싸움인데 엄청난 학습 효율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혼자서 자율학습을 하는 순간하고 학교 수업을 듣는 순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국 역사나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더 압도적입니다. 암기가 잘 되려고 하는 요소는 뭐냐면 다양한 자극을 받는 거예요. 이순신, 거북선을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중간에 저처럼 제가 소리를 내주면 여러분 귀에 자극을 받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이순신, 거북선의 사진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암기 효율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이 모든 오감이라고 하는 걸 다 쓰는 거죠. 네. 선생님이 떠들어주고 이렇게 저처럼 비 프로젝트 준비해주고 중요한 거 있다 그러면 야 따라서 해봐. 이순신, 거북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암기 효율이 똑같은 1시간인데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10배, 20배 정도의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각종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압도적이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암기 과목을 혼자서 공부하는 것을 바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학교 수업 한 방에 최고의 자극을 받아서 커버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따로 공부하고 네. 그 1시간의 차이가 압도적인 거죠. 이해 측면도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은 제가 오늘 이 공부법의 많은 내용들을 다 글로 써놨어요. A4 용지 한 10장 정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받으면 되겠죠. 그럼 제가 여기 와서 설명을 해주면 중요하다고 어떤 때는 목소리도 높이고 제가 이해한 방식들이 이제 패러프레이징 같은 건데요. 제가 이해했던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딱 설명을 하잖아요. 혼자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2배, 3배 정도 이해가 높습니다. 특히 학교 수업은요. 학원 수업하고는 완전 달라요. 학원 수업은 상위권 언덕, 네, 상위권의 초반에 있는 사람들한테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수업의 질이. 학교 수업이 되니까 중위권에 맞추고 있죠. 그나마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압도적으로 이해 측면도 효과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학교 수업을 활용해서 공부하면 효과가 높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너무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보시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지 성적이 올라가요. 머리가 좋아서 성적이 올라가는 케이스는 저도 지금까지 대학 고등학교 때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천재 같은 애는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저는 성적이 높은 친구들을 보면 고개가 숙여질 정도였어요. 아, 너는 그만큼 노력을 하니까 그 정도 성적이 나오는 게 당연해 라는 것에 의심할 나위가 없었어요. 여러분 학생들 이제 엄마 아빠 절대 원망하지 말아요. 나를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으로 낳아주셨나? 절대 원망하지 말아요. 공부의 시간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공부량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수업 시간 1시간 앉아있는데 효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학교 수업은 엄청난 학습 효율이 있는데 일주일에 엄청난 학습 시간이 있어요. 거의 40에서 50시간의 학교 수업을 들어요. 효율이 높은데. 근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아무리 확보해봤자 20시간을 확보할 수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도 혼자 공부하는 시간 확보를 20시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벌써 수업 시간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공부 시간 자체. 그런데 학교 수업은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2배, 3배, 4배, 10배까지 돼요. 암기 과목은. 근데 적어도 2배만 잡았을 때는 80시간인데 20시간, 그나마 그냥 자율학습을 20시간 커버한다고 해도 20시간 나오는데 벌써 60시간 차이가 생기죠. 공부량 자체가 이미 학교 수업 시간이라는 것으로 차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 시간의 격차를 시험 기간에 밤샘을 한다?
따로 열심히 공부한다 이걸로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학교 수업 시간에 이미 학습량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평소에 실력으로 보는 것 같은데 시험을 잘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밥이 수업이에요. 먹는 걸 통해서 건강하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일단 밥을 잘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끼 밥을. 근데 우리는 그게 잘 눈에 안 들어오죠. 야, 저 친구는 무슨 한의원에서 어떤 한약을 먹었더니 건강해졌대. 이런 게 현혹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죠. 근데 본질은 아니니까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럼 학교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잘 듣느냐? 팁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허리를 펴고 심호흡 한번 해볼까요? 인간의 뇌는 피의 30%, 이 작은 게 피의 30%나 쓰고 산소도 그만큼 많이 써요. 이 심호흡 한 번으로 뇌세포가 막 깨어납니다. 바른 자세.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엉덩이도 이렇게 대기도 하고 앞으로 숙여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산소를 덜 호흡하게 되니까 몸이 점점 가라앉게 되는 거죠. 허리만 펴고 있어도 수업 시간 효율이 확 올라갑니다. 네. 다음은 필기도구를 딱 준비해야 돼요. 어머님들 우리 자녀의 필통 속에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볼펜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런 것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네. 성적표 받아오면 왜 성적 떨어졌어? 너 앞으로 대시 게임 그만. 너 스마트폰 압수 이런 걸로 막 싸우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디테일 하나하나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필기도구를 쥐고 있는 거예요. 손끝에는 신경이 되게 집중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교과서를 화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 밑줄도 긋고 빨간색으로 표시도 하고 별표도 막 하고 선생님이 시험에 대한 정보를 다 줘요. 이 선생님이 이거 한 번 더 강조하지? 100% 시험에 나오네. 증거를 다 알려줍니다. 네. 학교 시험 문제를 누가 냅니까? 선생님이 내잖아요. 요즘 대학교 입시에 70% 이상이 뭘로 평가됩니까? 네? 수시로 적용돼요, 수시. 수시는 평가를 뭘로 해요? 학교 시험. 네. 학교 수업을 열심히 잘 듣는 것이 성적 향상의 직결이에요. 완전히. 근데 그런 거 사전 정보 없이 문제집만 갖고 공부한다? 학습 효율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어떤 한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친구는 이렇게 열심히 형광펜이든 막 표기하면서 치열하게 수업을 듣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수업을 듣는 친구가 있어요. 이 학습량 자체를 어떻게 학원을 다닌다고 시험 기간에 밤샘을 한다고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내가 앞으로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교과서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교과서. 우리 자녀분들도 내가 교과서를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어 가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학원은 이 공부량을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학원 기껏 다녀봤자 하루에 2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왜 전과목 학원 같은 걸 다니는 거예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교과서 화려하게 만들기부터 한다면 학원을 10개, 20개 다니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절대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공부 계획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충격으로 들으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공부방을 실제로 매일매일 공부방 지금도 운영하는데요. 학생들한테 공부 계획을 세우라고 하자면 진짜 힘들어요. 선생님, 저는 한 번도 공부 계획할 것도 짜보지도 않았고 내가 1시간 동안 얼마나 공부를 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저보고 공부 계획을 짜라고 하는 겁니까?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네. 사실 시중에는 학습 다이어리도 판매를 해요. 네, 몇십만 원짜리도 있어요. 학습 다이어리가. 이렇게 공부 계획도 세우고 시간 계획도 막 세우라고 하고 근데 우리 피자판 많이들 만들어 봤잖아요. 그렇죠? 3일만 쳐다보는 거. 그렇죠? 그리고 학습량 계획도 수립하게 합니다. 1시간 영어, 1시간 수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어 50개 외우기 이렇게.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얘기하기로는. 이게 다 학습법 세우기 책, 다이어리 판매하는 책들에 다 있었어요. 왜 필요가 없냐면요. 첫 번째, 연간 계획이 다 수립돼 있어요. 우리 학생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불쌍해요. 중간기말 방학이 12년 동안의 삶이에요. 네. 우리 학생들은 언제 기말고사 보고 중간고사 보고 소풍간지 다 알아요. 눈만 감으면 다 알죠. 그럼 연간계획 이렇게 어디 달력 꺼내놓고 쓸 필요 있어요? 없죠. 그럼 이제 연간계획은 수립 안 해도 돼요.
두 번째, 주간계획. 이게 뭡니까? 시간표예요. 대한민국 교육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영수 이런 것들은 일주일에 4시간씩 공부해야 되는데 하루하루 배치하고 사회나 이런 것들은 2시간씩인데 이렇게 배치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짜줬어요. 네. 주간계획 다 수립되어 있어요. 하루계획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의 노예거든요. 일본 어머니들은 뭐 학교 끝나고 방과후 활동 여러 개 할 수도 있잖아요. 스포츠 하기도 하고 뭐 음악 같은 거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계획이 필요한데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그럴 수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어디 가야 돼요? 학교 안 가면 어떤 식으로 되죠? 학교는 난리가 나요. 가출했을까? 비행 청소년들이 어울리고 있을까?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안 오면 그냥 안 온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거든요. 대한민국은 무조건 학교 가야 돼요. 학교 끝나면 학원을 한 2시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놀다가 집에 와서 한두 시간 정도 공부하다가 컴퓨터 게임 잠깐 해줘야 되고 예능 좀 봐줘야 되고 엄마랑 드라마 좀 봐줘야 되고 그렇죠? 네. 이런 거 보고 이제 집에 방에 들어가면 이제 엄마랑 계속 싸우죠. 스마트폰 그만해. 빨리 자. 안 돼요. 뭐 하다가 이제 하다가 1시, 2시쯤 자잖아. 이게 정해져 있어요. 어디다가 내가 종이에다가 아침 몇 시 기상, 몇 시까지 학교 돌아와서 종이다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고등학생들은 1시간 빨리 일어나고 1시간 늦게 자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 1시간 더 많아질 뿐이에요. 완전히 노예예요, 노예. 학교의 노예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디다 종이다 쓰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계획을 세우고 선택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주 높대요. 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요구하는 것은 스트레스 강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간 계획을 이렇게 수립할 필요가 없어요. 학습량 계획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내가 혼자서 앉아서 공부를 할 때 얼마큼 공부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계획을 막 수립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학생은 잘 못해요, 이거를.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네. 그런데 학습량 계획도 사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학교 진도예요, 진도. 대한민국 교육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번 1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양이 여기서 이만큼입니다 라고 정해졌고요. 이게 이 역사가 50년이에요, 50년. 선생님들은 미리 정해진 진도표대로 학교 수업을 하지 않으면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전문적으로 다 짜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오늘 학교에서 1시간 동안 수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구나 라고 그렇게 수업을 했다면 내가 앉아서 1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앉아가지고 아까 여기 보세요, 이런 것처럼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하고 막 쓴 다음에 체크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제 고등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연구팀도 그렇고 어디 종이에다가 학습 계획을 수립한 사람이 진짜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아침에 눈 떠서 하루를 그냥 충실히 막 보내는 거예요.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방과 후에 복습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어디다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계속 나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자기의 공부 패턴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학습량 계획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공부 계획하라, 어디서 공부 계획하고 뭐 어디 다이어리 표기해야 되고 이런 거 스트레스 주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공부 계획할 필요 없습니다. 유일하게 공부 계획과 시간 학습량 계획을 할 때는 시험 볼 때만이에요. 한 2주 전부터 시험 범위에 선생님한테 다 물어보거나 가르쳐줄 때 다 쓰는 거죠, 쓰는 거. 네, 우리 자녀들 시험 범위도 모르는 아이들 많아요. 네. 그러니까 2주 전부터 이렇게 표기하시고 여러분 그렇죠? 네. 이게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무시하지 마세요.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꾸 내가 못했던 공부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면서 자꾸 영어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면 내가 이때 수학을 공부할 거니까 안심의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시험 보기 2주나 3주 전부터 내가 무슨 과목을 공부하겠다는 이 표는 꼭 만드세요. 어머님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공부에 관한 이런 팁들을 하나하나 이런 것들과 자녀들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성적의 결과로 대화를 하는 것은 빵점입니다. 빵점. 빵점을 넘어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우리 학생들이요, 성적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스트레스 받아요. 부모님들 내 자녀가 공부에
뭐 성적 안 나와도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속은 그렇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 여기서 공부가 좋은 사람 있어요? 없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공부를 잘 하고 싶은 사람, 잘했으면 좋겠던 사람. 손을 안 들지? 만약에 전설처럼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내 머리가 갑자기 천재가 되는 어쨌든 간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는 또 똑같은 욕망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성적이 안 나면 자꾸 스트레스예요. 근데 거기서 결과만 갖고 평가를 하시면 그 스트레스에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과정을 자꾸 챙겨주셔야 돼요. 시험 기간 2주, 3주 전에 언제 시험 보냐? 이렇게 물어보고 시험 시간표는 어떻게 돼? 2주 전짜리 이거 한번 짰으면 좋겠어. 교과서도 좀 가져와봐. 이렇게 방법을 가지고 중간에 계속 소통을 하시고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로. 노력에 대해서 인정만 계속 해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노력이 더 중요해요. 성적 하나하나보다. 세 번째 주장인데요. 대한민국의 교육 시장을 제일 망친 용어는 예습 복습 철저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나와요? 예습 철저가 먼저 나오죠. 예습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유명해집니까? 어디가 돈을 많이 버니까? 학원이죠. 학원은 복습을 해요, 예습을 해요? 당연히 예습을 하죠. 왜? 진도 못 맞추니까. 학교마다 진도가 다르니까. 착시 효과도 일으켜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들을 때 와, 내가 학원에서 한번 듣고 나니까 학교에서 수업 듣는데 좀 편하네. 이런 생각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예습 복습 철저가 진짜 안 좋아요. 예습을 하려면요 0.3%도 안 돼요. 0.1% 정도 돼야지 예습이 중요해요. 그 나머지는 예습이 방해가 됩니다. 철저히 하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기 전에 0.1%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거 수학이 끝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되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학을 다 끝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 혼자 수능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가 돼야지 최상위권 아이들이에요. 예습을 한다는 것은. 이 정도 돼야지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복습이 중요하고 복습이 철저해야 돼요. 예습은 대충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심지어는 복습을 철저히만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게 공법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많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20분이 지나면 58.2%밖에 안 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33.7%, 한 달이 지났는데 21.1%. 하루가 지나거나 한 달이 지나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잊어버리기 전에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복습을 하면 장기 기억으로 점점 많이 넘어간대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죠. 오늘 배웠던 것을 오늘 복습하면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데 오늘 복습 안 하고 내일 복습할 거면 그냥 한 달 후에 복습하는 거랑 효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배웠던 걸 꼭 오늘 복습해야 돼요. 그래야지 효과가 확 올라가죠. 여기서 질문이 있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 점인데요. 배운 내용을 복습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죠. 복습은 어떤 복습이다? 자율학습을 통한 나 스스로의 복습이 필요한데 이거 없이 학교나 학원에서 강의만 계속 듣는 것은 오히려 공부에 제일 해롭다. 근데 이 학원의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학원이 복습을 시켜줍니까? 예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해 보셨을 때 하루에 혼자서 공부할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없어요. 그럼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복습해야 돼요.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걸 복습해야 돼요. 복습해야 될 게 두 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공부가 너무 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학원도 어떤 게 대부분입니까? 앉아서 멀뚱멀뚱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아니 학교 수업도 열심히 안 듣는 친구가 학원 수업이라도 열심히 듣겠냐는 거예요. 돈만 학원에 계속 갖다 바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의 학습법은 훈련이 또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학교 갔다 왔다 학원 가고 학교 갔다 학원 가고 이 패턴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원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해요. 학원에 보냈더니 학교 성적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지만 공부 테크닉이 안 쌓여서 고등학교 때 폭망합니다.
여기 고등학생들 계시죠? 네.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학습량이 많아요. 학원을 다닐 시간도 안 주어진다니까요. 근데 그때 혼자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스킬이 없어가지고 망합니다. 예상 문제 덕분에 반짝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종합반이 그래요. 종합반. 시험 보기 전에 모든 학원이 택하는 방식이 뭐냐면 근처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모든 기출문제를 다 갖고 와가지고 학생들을 막 풀게 해요. 그러니까 반짝 성적이 올라가는 효과를 보는 거죠. 학원에 미리 공부를 하면 학교 진도 나갈 때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라고 질문이 이거 다 학원의 전문가들도 막 얘기하는 답변들이에요. 학원의 선행학습 문제풀이 중심이다. 학원에서 공부는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학원 관계자일수록 이게 불문율이에요. 학원 관계자일수록 자녀를 학원에 안 보낸다. 상위 10%만 도움이 됐다. 오히려 나머지는 해롭다. 학원 관계자들이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네. 근데 혼자서는 애들이 공부를 아예 안 하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또 학원이라도 가 이렇게 되는 마음이 너무 크거든요. 이 지점에서 대안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의 결과가 뭐냐면요. 평일에는 국영수만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공부할 때 이게 수능에나 또 학교 내신에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평소에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국영수만 공부해야 되고 시험 기간에만 이제 암기 과목을 공부하는 거죠. 이 전제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는 전제예요. 암기 과목은 어차피 다 까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패턴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대부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불안하니까 자꾸 종합반 학원을 다니고는 있지만 이 전제로 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 시간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주도 학습에 학습 계획도 하지 마라, 학습량 계획도 하지 마라, 평일 국영수, 학교 수에 집중하라는 걸 다 요약하면 자기주도 학습을 하라고 했을 때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이거죠. 오늘 배웠던 진도의 영어 수학을 복습한다. 이게 자기주도 학습의 전부예요. 학교 수업을 충실히 하고 이것만 하면 돼요. 오늘 배웠던 진도니까 혼자서 공부할 때 정말 쉽게 느껴져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공부법을 운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통하려면 뭐가 더 중요하다? 교과서가 화려해야 돼요. 교과서를 화려하게 한다는 전제하에 평일에는 국영수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이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다 한다니까요. 무서운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0.1% 들어서 고등학교 수학이 다 끝난 친구들, 제 친구들도 수업 시간을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수업을 그 선생님이 내니까 단 하나의 실수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수업 배운 거를 복습을 끝난 다음에 또 혼자서 예습하는 공부를 따로 하고 있어요. 이 기본을 지키는 거에 제가 정말 놀랐어요. 우리는 뭘 눈에 더 많이 보이고 공부 잘하는 친구가 혼자서 따로 공부하는 거에만 우리 눈에 꽂히잖아요.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친구도 학교 수업과 복습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데 네. 이 점은 철저히 하는 것들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특별한 것만 우리가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래야지 성적이 올라가요. 어려우면 오래 못 갑니다. 자기주도 학습해야 된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얘기도 많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논리 하나로 그것만 머리에 딱 박아놓고 그것만 실천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오늘 진도를 복습한다. 이런 단순한 질문. 네. 이걸로만 여러분 학교 가면 앉아있을 때 조금만 덜 자야지. 내가 빨간색, 파란색 볼펜 한 번이라도 더 칠해야지. 네? 이렇게 하면 학원이 안 아깝다. 학원을 다니는 거 내가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버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수업 시간 막 하고 저한테 질문해요. 아 우리 학교 선생님은 강의도 정말 안 하려고도 하고 막 좀 이상하고 이거 학원에서 다 배웠지?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도 계시면 한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 수업 안 들을 거예요? 가만히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무조건 도움이 돼요. 아예 이상한 소리 안 하잖아요. 처음부터까지 농담만 하다가 수업 끝나는 선생님은 없잖아요. 어쨌든 수업을 하기는 해요.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무조건 플러스예요. 절대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그 수업에 충실하시면 돼요. 네. 그런 마음으로 버티는 거죠. 대입 전형이 2017년도가 70%였고요. 이게 국가의 목표는 거의 80%, 90%까지 올리는 겁니다. 수시 전형이 학교 수업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학교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수시가 70%가 합격해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70%만 수시를 준비합니까? 아니에요. 거의 90%가 넘는 친구들이 수시를 준비하고 나머지 20%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도 초등학생 때부터도 고등학교 때 당연히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내가 성적이나 진로를 생각해야 될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데 현혹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법에 대해서 자기주도 학습에 많은 내용들이 다 틀렸어요. 너무 최상위권 아이들에게 포커스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배운 수학과 영어를 공부해야 한다. 공부법이랑 또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게 하고 있고 학원이 그렇게도 많은 영어랑 수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냐. 네, 죽을 것 같거든요. 네, 그 공부법은 쉬었다가 저기 시계로 3시 5분에 개봉 박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